자, 여기까지 해서 그 여러 테이블을 연결하는 방법 1을 가지고 해봤습니다. 자, 약간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할만한 수준이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방금 우리 그 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잖아요. 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여기가 문제예요. 자, 이쪽이 저쪽의 몇 개와 일치, 뭐 하나와 일치, 여러 개와 일치, 굉장히 다양한 옵션을 주고 있는 듯 하지만 결국 일치 여부만 판단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이런 걸 못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던 생년월일이 홍길동보다 느린 사람들을 다 뽑아라 라든지, 아니면은 홍길동보다 포인트가 높은 사람 다 뽑아라, 즉 부등호, 이런 연산. 일치는 이거 이퀄만 하는 거잖아요. 부등호 연산이 굉장히 많이 쓰일 거란 말이에요. 부등호도 못하고, 혹은 라이크문, 아니면은 뭐 어떤 숫자 더하기 80 이런 거, 이거 다 못한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보면 지금 그 방법, 요 첫 번째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퀄 조건을 사용할 수 있지만 부등호도 사용하지 못하고, 라이크문도 사용하지 못하고, 아니면은 뭐 어떤 필드 넘버 더하기 30과 일치한다, 뭐 이런 연산 더더욱이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전 같으면은 이퀄만 갖고 하면 되지 않아? 라고 내려놓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 다 쿼리에서 막 날라다녔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제가 방법 1밖에 몰랐었던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여러분 선배들이 쿼리에선 됐는데 왜 안 돼요? 왜 일치밖에 안 돼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그럼 쿼리에서 하든가 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방법 2의 시초가 되겠습니다. 즉 지금 우리 다른 데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요 수업 시간에는, 그리고 이 방법이 전 좋은 방법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복잡한 폼을 만들 때는 폼에 가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쿼리를 다 만들어 두자라는 거죠. 쿼리가 우리가 훨씬 자유로운, 여러 기능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복잡한 건 쿼리에서 다 만들어 놓고, 그 쿼리를 폼에서는 불러오기만 하는 형태로 하자가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학생 신상과 성적 관리 두 개의 테이블을 필요로 하는 거였잖아요. 이거 쿼리 우리 완전 잘 만들잖아요. 쿼리 다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학생 신상이랑 성적 관리를 만들어 놓고요. 학번, 학과 이름, 학번 과목 코드 해서 또 과목 코드 점수를 뽑아 놓고 얘네를 연결을 해 놓을 거예요. 그게 아까 조인을 걸어주는 역할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폼에 들어가서는 레코드 원본을 고를 때 테이블을 고르는 게 아니라 쿼리를 고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쿼리 안에 이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의 쿼리에서 여러 개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방법이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하게 될 방법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을 들어갈 거예요. 자, 쿼리로 다 만들어 놓고 폼에서 걔를 부를 거라고 그랬죠. 필요한 거는 학생 신상, 성적 관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학생 신상, 성적 관리 이렇게 되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일단 선 안 연결해 볼게요. 학번, 학과, 이름, 그리고 과목 코드, 점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하는 김에 잠깐 다른 길로 빠져 볼게요. 다른 길로 빠져서 그거부터 설명하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올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른 길입니다. 자, 학번 한 번 더 제가 지금 뭘 했냐면, 아까 요 학번은 학생 신상에서 왔잖아요. 성적 관리에서도 한번 학번을 눌러봤어요. 얘를 쭉 끌어서 바로
옆에 한번 갖다 놔봤어요. 자, 이렇게 갖다 놔봤어요. 지금 만약에 이 쿼리를 실행하면 총 몇 개의 레코드가 나올까요? 네. 한번 감을 잡기 위해서 회원관리에는 회원관리가 왜 나와? 학생 신상에는 30개의 학생이 있고요. 성적관리에는 411명의 성적이 있어요. 411건의 성적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원하는 대로 되려면 아까 30명 학생이 한 사람이 여러 과목들 들었기 때문에 1대 N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총 411개의 수강 건수가 있기 때문에 이 쿼리의 결과로 411개가 나와야 돼요. 네, 쿼리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12,330개의 답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12,330개는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 학생 30개와 성적관리 411개를 곱하면 12,330이 돼요. 왜 곱했냐고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요거 말도 안 되죠. 자, 학번이 얘는 0301호인데 얘는 02027이요. 학번이 서로 다른 애들도 지금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제가 그때 질문 나왔을 때 가끔 몇 번 이렇게 대답을 했었던 것 같은데 조인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하지만 DB에는 카티전 프로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지우고 다시 자, 카티전 CARTESIAN 프로덕. 자, 카티전 곱, 카티전 프로덕, 카르티전 곱 뭐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얘는 뭐냐면 조인 중에 일종인데 조인 같지 않은 조인이에요. 뭐냐면 만약에 테이블에 3개, 4개의 레코드가 있고 테이블에 3개의 레코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 합친 거, 얘랑 얘 합친 거, 얘랑 얘, 얘랑 얘 이런 식으로 모든 가능한 거를 쌍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 4개잖아요. 그러면 16개의 조합이 나오게 됩니다. 즉 아무 조건도 없이 서로 m, n개일 때 m 곱하기 n개의 결과를 출력하는 것을 우리가 카티전 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여기 아무 연결을 안 해줬잖아요. 아무 연결을 안 해주게 되면 조인이 안 걸려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조인 중에 카티전 프로덕이 걸려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상황이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학번과 여기 있는 학번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방법은 자, 얘는 이제 지울게요. 얘는 2개를 일치시킬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딜리트를 쳐서 지웠고요. 첫 번째 방법 학생 신상에 있는 조건이 우클릭하고 이거 옛날에 했던 겁니다. 그리 옛날도 아니에요. 작성 해서 성적관리 테이블에 있는 학번이랑 같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하면 실행을 하면 411개가 나오니까 된 거예요. 자, 요것도 조인이 걸린 겁니다. 조인이 걸린 건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선을 쭉 연결을 한다고 그랬죠. 자, 선을 쭉 연결을 하면 조인이 걸린 겁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역시 411개가 나와요. 자, 지금 우리는 지난번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해본 건데 자, 여기까지가 딴 얘기였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딴 얘기는 뭐였냐 하면 선을 왜 그어야 되냐. 카티전 프로덕이 아닌 정식 조인. 네, 정식 조인. 자, 이너 조인이라는 건데 이거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자, 제대로 된 조인, 즉 이퀄 조건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그었다. 그러면 쿼리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얘를 뭐라고 저장할 거냐 하면 뭐라고 할까요? 잠깐 우리 강의 노트에 뭐라고 되어 있나 잠시만요. 쿼리 학생 성적이라고 되어 있네요. 쿼리 학생 성적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얘를 실행을 해보면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이 여기 다 있잖아요. 자, 411개의 데이터, 학생 신상과 성적 관리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섞어 놓은 게 있잖아요. 폼에서는 얘를 부르면 끝이라는 거죠. 자, 폼에서 얘를 부르는 법은, 자, 그때는 만들기에 폼 디자인에서, 자, 여기서부터는 사실 방법 1을 쓰나 아니군요. 자, 방법 1을 써서 하려면은 볼까요? 그러면 쿼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걔만 불러오면 되니까 방법 1을 써서 하면 되겠군. 없어요, 여기.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만든 쿼리가 없어요.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 해서 요거 방법을 쓸 수가 없어서 방법 2로 계속 해야 됩니다. 뭐냐면 얘를 만들어줘요. 자, 박스를 만들어주고 폼에 레코드 원본을, 자, 속성에 가서 폼에 레코드 원본을 요때 쿼리, 우리가 만든 쿼리가 슬쩍 들어가 있잖아요. 레코드 원본을 쿼리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폼의 레코드 원본을 쿼리로 지정을 해두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방법 1, 2를 다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쭉 끌어와서, 아까 끌어왔네요. 네, 텍스트 상자를 아까 만들었죠. 이 텍스트 상자에 대해서 컨트롤 원본을, 얘는 지금 쿼리에 있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학번 또 하나를 만들어서 뭐 학과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기존 필드 추가에는 이제는 얘네가 그 쿼리에 사용된 테이블들을 얘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번, 학과, 그 다음 뭐였죠? 학번, 학과가 아니라, 네, 학번, 학과, 그 다음에 이름이었네요. 이름까지는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도 되겠고요. 이상한 데로 갔네요. 네. 그 다음에 과목 코드 점수는 위에 있네요. 과목 코드 점수. 자, 요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렇게 하게 되면, 요렇게, 얘네는 이번에는 왜 성적 관리와 학생 신상이 무슨 관계인지 안 물어볼까요? 그거는 아까 쿼리를 만들 때 우리가 이미 정의를 해줬기 때문에 알고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법 2를 통해서 만드는 거를 배웠고요. 그 방법을 사용한다면, 자, 이 방법이 왜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첫 번째로 여러 테이블에서 폼을 만드는 경우에는 여러 테이블을 연결하는 쿼리를 먼저 설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요 학번과 요 학번이 같은 경우를 했지만, 사실은 생년월일이 생년월일보다 느리다, 혹은 like 문을 쓴다, 굉장히 다양한 거를 쿼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이퀄 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조건을 써서 쿼리 만드는 거 우리 귀신같이 했잖아요. 끝입니다. 그걸로 쿼리를 만들고 나서 다음에 폼을 만들 때는 폼의 레코드 원본을 그 쿼리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필드 목록에서 가져오든지 아니면은 하나하나씩 추가해서 연결하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폼을 만드는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폼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지금까지 그 폼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폼을 조금 더 풍성하게 또 재미있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이라는 거를 드디어 벌써 몇 번 언급이 됐잖아요. 언급이 됐지만 제대로 이제 배우는 시간이 되겠고요. 얘네들입니다. 요 위에 있는 애들. 자, 컨트롤은 폼에서 데이터의 입력, 출력, 매크로 및 폼 실행 등에 사용되는 객체. 좀 여러 가지, 아무튼 폼은 무조건 컨트롤을 통해서 동작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법사를 껐다 켰다 하면서 해보자 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한 거는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텍스트 상자는 항상 옆에 레이블이 있어줘야 알 수 있죠. 레이블이 있어야 이 상자가 뭔지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레이블은 독립적으로도 존재할 수가 있겠죠. 요거 한번 간단히 또 만들어 볼까요? 지금 딱 요 모양만 만들어 볼게요. 게시판 관리, 아이디, 그리고 텍스트 상자.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 자, 만들기에 폼 디자인이고요. 레이블을 쭉 만들고 게시판 관리라고 하고, 얘를 홈에 가서 글씨 색깔도 좀 바꾸고, 폰트도 뭐 바꾸고, 글씨 크기도 바꾸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디자인으로 가서요. 텍스트 상자를 만들면 레이블도 같이 하나 만들어 주잖아요. 자, 마법사 꺼져 있는 상태에서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서 쭉 하고, 네, 왼쪽 것만 옮기기 위해서 이 회색 점을 잡아서 옮기면 하나만 옮길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id라고 하고요. 여기에다가는 그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값을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레이블 같은 경우 이게 왜 느낌표가 떴을까요? 근데 연결되지, 네, 레이블 같은 경우는 값을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딱히 이름을 안 줘도 되는데, 텍스트 상자 같은 경우는 아까 이름을 주자고 그랬잖아요. 속성에 얘 이름을 txt 언더바 id 이렇게까지 주면 요게 깔끔하게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를 연습해 본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요 텍스트 상자에 지금 언바운드라고 써 있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언바운드라고 써 있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컨트롤은 우리 지금 요 두 가지는 살펴봤지만 그 두 가지 중에 텍스트 상자의 바운드와 언바운드는 뭐냐 하면, 바운드는 상자가 테이블이나 쿼리의 필드와, 여기까지 똑같죠. 테이블이나 쿼리의 필드와 연결되어 있으면 바운드고요.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언바운드입니다. 그럼 연결도 안 되는데 왜 쓰이냐? 계산 결과를 나타내거나, 혹은 계산에 사용되거나, 혹은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쿼리에 전달할 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생각해 볼까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처음부터 사용하시게 될 건데, 예를 들면은 로그인 창이에요. 로그인 창에 여기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디 패스워드가 DB에 있는 어떤 테이블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폼을 띄우는 순간 이 DB 안에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 값이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되냐 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빈칸으로 놔두겠죠. 빈칸으로 두고 여러분이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뭐라 입력을 하고 버튼을 누르겠죠. 버튼을 누르면 그제서야 DB에 있는 테이블과 여기에서 있는 값과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쪽 폼으로 갈지 이쪽 폼으로 갈지, 즉 여기에 사용된 값은, 이 값은 테이블에 있는 값은 아닌데 쿼리에 사용되는 값인 거잖아요. 이런 용도로 사용할 일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서 언바운드 텍스트 상자, 언바운드 컨트롤을 사용해야 되고요. 다음으로 레이블은 설명을 하는데 사용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명령 단축, 커맨드 버튼이라고 하는데, 얘가 완전 중요합니다. 완전히 어렵습니다. 이 버튼이 어려운 게 아니라, 버튼은 네모 그리면 끝이거든요. 버튼이 어려운 게 아니라 버튼을 눌렀을 때 할 수 있는 동작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버튼을 눌렀을 때 매크로 함수를 실행하거나 VBA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데, 이 매크로 함수 안에는 우리가 만든 쿼리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버튼 하나를 딱 눌렀을 때 쿼리 3개를 실행하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주문을 하나, 주문 완료 딱 버튼을 눌렀으면은 주문 테이블에는 인설트를 하고, 그리고 상품 테이블에서는 업데이트를 하고, 뭐 장바구니에서는 딜리트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쿼리를 얘 하나에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뭐 더블 클릭 잘 안 하죠. 버튼은 그냥 온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거를 실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란, 요 체크박스, 옵션 버튼, 요 두 개는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체크박스와 옵션 버튼은 굉장히 비슷한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활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이미 알고 있겠지만, 다중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취미가 뭐예요? 축구, 배구, 야구, 농구 다 체크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두 개만 체크할 수도 있고, 하나만 체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옵션 단추는 약간 달라요. 옵션 단추는 성별이 남자, 여자, 그러면은 남자에만 체크하든지 여자에만 체크하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둘 다 체크도 못하게 되겠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체크하도록 할 때, 혹은 학년이 1, 2, 3, 4학년 그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게 할 때, 옵션 그룹은 뒤에 이제 옵션 단추 설명할 때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할게요. 옵션 단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옵션 그룹입니다. 다음으로 탭 컨트롤이라는 걸 보면 폼을 우리가 여러 개를 만들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개를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성적 조회하는 폼, 무슨 동아리 학교 활동하는 폼, 장학금 폼, 여러 가지 폼들이 있는데, 이 폼들 여러 개를 따로따로 띄우는 게 아니라 탭으로 묶어서 하고 싶을 때, 나중에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폼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탭이 이렇게 생겨요. 탭이 생겨서 얘를 누르면 어떤 폼이 뜨고, 얘를 누르면 어떤 폼, 얘를 누르면 어떤 폼, 이렇게 여러 개를 보고 싶을 때 탭 컨트롤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목록 상자라는 거는 우리 이미 그 액세스 안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액세스 안에서 우리가 어디서 썼죠? 요게 목록 상자예요. 자, 이렇게 딱 누르면은 짠 누르면은 밑에 뚜루루루루 나오잖아요. 우리가 직접 입력하면 불편하기도 하고 오타가 날 수도 있으니까 엉뚱한 거 하지 말고 요 안에서만 골라 라고 할 때 요게 리스트 박스, 목록 상자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요렇게 밑에 목록이 있고 이 중에 하나가 이미 이 위에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텍스트 상자와, 자, 이 윗부분이 텍스트 상자, 아래가 목록 상자, 텍스트 박스와 리스트 박스가 묶여 있는 콤보다라고 해서 묶여 있을 때는 콤보 박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면 자, 얘는 리스트 박스고요. 요 위에 뭐가 이렇게 보이는 건 얘는 콤보 박스. 얘를 많이 쓰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 한 거 중에 많이 쓰는 거는 요 앞엔 다 많이 써요. 앞엔 다 많이 쓰고요. 요 밑에서는 요거를 많이 씁니다. 자, 나머지의 경우 이미지와 첨부 파일을 보면은 요거는 예전에는 제가 다루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오히려 찾아내서 이런 기능도 되게 굉장히 요긴하고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저한테 계속 알려주어서 언제부턴가 요 수업 내용으로 포함시켰는데요. 자, 이미지는 주로 이제 폼의 일부를 꾸미게 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원본에 요거는 삭제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건 강의 노트 제가 삭제를 하고 다시 배포하도록 할 거고요. 밑에는 레코드와 연결되어서 이제 더 많이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폼을 만들 때 여기에 이 배경에 어떤 이미지를 넣는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 부분에 뭐 어떤 로고, 엠블럼을 넣는다라든가, 이럴 때는 주로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필요했던 게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폼을 만드는데 이미지가 여기 있는데 얘가 그냥 꾸미기 용도가 아니고 레코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력서에 이름, 뭐 생년월일, 뭐 성별, 사진. 그러면 레코드 평평평 넘어갈 때마다 다음 사람 하면 사진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혹은 아니면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데 물품명,
가격, 뭐 특이사항, 사진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때는 주로 첨부 파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지는 보통 배경이나 이런 꾸미기 용도로 많이 쓰게 되고요. 그리고 첨부 파일은 레코드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 부분은 이제 하나씩 컨트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체크박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박스 아까 설명했었죠. yes냐 no냐, 그러니까 선택이냐 해제냐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옵션 버튼과는 달리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취업 여부다 그러면 요거는 옵션 버튼이 더 어울려요. 옵션 버튼이 어울리는데, 뒤에 이제 옵션 버튼과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체크박스를 일단 요 이그젬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거는 이미 테이블에서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다시 액세스로 들어가서 이력서 테이블을 한번 열어볼까요? 더블 클릭해서 데이터 보기로 열어보면 여기 얘는 테이블임에도 불구하고 체크박스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체크박스가 나와 있지? 여기 성별은 그냥 0일인데 얘는 왜 체크로 안 돼 있고 얘는 체크로 돼 있지? 디자인을 볼까요? 디자인을 보면 실제 값과 관계없이 데이터 형식이 yes, no로 되어 있는 경우, 자, 실제 값과 무관하게 데이터의 형식이 yes, no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테이블 보기로, 데이터 보기로 갔을 때 이렇게 체크박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와 크게 얘가 그래서 0101로 나타난 거랑 얘가 체크박스로 나타난 거랑 폼에서 뭐가 달라지냐? 전혀 다를 거 없어요. 전혀 다를 거 없는데, 일단 체크박스가 이미 테이블에서도 활용되고 있었다라는 것만 확인했고요. 체크박스를 우리가 폼에서 만들어 보기 전에 그것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걸 하나 더 볼게요. 토글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자, 토글 버튼이라는 거는 체크박스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우리 지금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체크박스 요렇게 보이기도 하고 토글 버튼은 요렇게 보이는 건데, 요거를 한번 만들어서 얘네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액세스로 넘어가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에 폼 디자인에 이번에는 그냥 하나의 테이블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간단한 걸로 할게요. 기존 필드 추가를 한번 해볼까요? 네, 방법 1이었죠. 그 중에 뭘 해볼 거냐면 이력서에, 방금 우리 테이블 봤던 이력서에 이름을 한번 눌러볼까요? 따닥. 네, 이렇게 나오죠. 성별도 눌러볼까요? 따닥. 이렇게 나옵니다. 취업 여부를 눌러볼까요? 따닥.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취업 여부는 얘가 굉장히 너무 친절하게 해주는 건데, 데이터 타입 자체가 yes or no였잖아요. yes or no인 경우에는 취업 여부를 직접 이렇게 그냥 더블 클릭만 해도 텍스트 상자로 안 보여주고 얘를 체크박스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해도 되겠고요. 우리는 여기에 몇 가지를 더 해볼 텐데, 똑같이 체크박스를 만드는 거를 지금 이렇게 더블 클릭으로 하지 않고 연결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걔를 체크박스 말고 텍스트 박스라든지 아니면 토글 버튼을 가지고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 방법 2처럼 해야 되겠는데, 텍스트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텍스트 박스를 쭉 만들고요. 얘는 지금 언바운드잖아요. 얘를 취업 여부와 연결하면 되겠죠. 어떻게 연결하냐면, 자, 폼에서 속성 시트를 이미, 자, 여기 뭐라 막 써 있잖아요. 저 요거 다 무시하고
얘는 지금 아까 그 앞에서 방법 1로 가져왔기 때문에 레코드 원본이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자, 방법 2를 병행하기 위해서 다시 폼에서 레코드 원본을 지금 이력서로 바꿔줍니다. 이력서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직 원본이 연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얘를 지금 폼은 이력서에 연결이 됐으니까 저 텍스트 상자의 컨트롤 원본을 취업 여부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한번 지금까지만 해볼까요? 지금 저장하고 폼 1이라고 저장하고 보기 버튼을 눌러보면 얘는 취업 여부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true고요. 데이터를 쭉쭉 넘겨볼까요? 얘는 취업 여부 체크가 안 되어 있으니까 false고요. 얘는 취업 여부 체크가 되어 있고 true고 요 값을 그대로 true, false, yes, no라고 되어 있지만 값을 가져오는 건 true, false로 가져오고 있네요. 자, 요걸 확인했고요. 체크박스를 그럼 우리 그냥 직접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에 체크박스가 있죠. 확인란. 얘를 눌러서 만들고요. 여기 체크 5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취업 여부 체크라고 우리 마음대로 말을 적었어요. 그럼 얘는 지금 연결이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 레이블에서 연결하면 안 되고 요 V표 되어 있는 요 조그만 박스 요 놈을 다시 컨트롤 원본을 취업 여부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위와 아래는 똑같이 움직일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이 위와 아래는 모두 똑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똑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다시 디자인으로 가서 하나 더 해볼 텐데 이번엔 토글 버튼을 눌러볼 거예요. 그래서 토글 버튼은 컨트롤에 요 가운데 회색 네모 2개 있는 거 있잖아요. 얘를 눌러서 아무데나 만들고요. 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뭐 취업 토글이라고 할게요. 취업 토글. 취업 토글이라고 하면 얘는 근데 지금 만들기만 만들었지 연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얘를 컨트롤 원본을 취업 여부로 합니다. 당연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이력서 테이블에서 보고 있는 거죠. 자, 취업 여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저장을 하고 보기 버튼을 눌러보면 얘는 취업이 됐고 true 됐고 요게 된 거예요. 왜 됐는지는 좀 이따 한번 눌러보면 요 색깔이 안 된 색이에요. 자, 안 됐고 false 안 됐고 요 색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체크를 지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관련된 애들이 동시에 다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눌러도 되고요. 이렇게 눌러도 되고요. 자, 이렇게 체크박스를 활용해서 여러 체크박스를 근데 이게 있긴 있는데 이거 잘 안 쓰잖아요. 굳이 이걸 안 쓰고 요렇게도 안 쓰고요. 보통은 요렇게 진짜 체크박스를 써서 하는데 토글 버튼이라는 것도 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옵션 버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옵션 버튼을 보면 체크박스랑 굉장히 유사하죠. 체크박스랑 유사한데 여러 항목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하나를 사용할 때 하는 거고 근데 예를 들면 오른쪽에 봐요. 오른쪽에서 지금 우리가 몇 개를 선택해야 될까요? 성별 중에 하나, 결혼 여부 중에 하나, 신입 경력 중에 하나. 보면 요 중에 뭐 하나를 선택할 것 같고 요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건 사람이니까 아는 거고 액세스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액세스 입장에서는 우와 옵션 버튼이 6개가 있네. 그러면 하나를 누르면 나머지는 다 지워져야겠네. 만약에 내가 신입이라서 신입을 쿵 누르면 얘가 휙 지워지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즉 액세스 입장에서는 옵션 버튼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 선택되고 나머진 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야 액세스야.
생각을 해봐 하면서 요렇게 요거끼리야 라고 그룹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 건너뛰었던 거 있잖아요. 옵션 그룹이라는 거. 그래서 옵션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는 옵션 그룹이라는 게 필요하겠고요. 자, 그러면 성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만드는 순서는 옵션 그룹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 버튼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옵션 그룹을 만들 때는 컨트롤 마법사를 쓰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옵션 그룹을 만들 때는 컨트롤 마법사를 써서 하도록 하고요. 아까 그 이력서 테이블을 보니까 남자가 0, 여자가 1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0, 여자가 1로 돼 있었는데 이 데이터 값을 기억한 상태에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 만들던 거에 이어서 할게요. 요 성별 이어서 하겠습니다. 디자인 보기에서 옵션 버튼이 아니고 그래서 요걸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저는 요걸 직접 쓴 일은 없고요. 옵션 그룹을 사용하게 됩니다. 옵션 그룹이 어디 있죠? 옵션 그룹이 요거였나요? 네, 요건데 컨트롤 마법사를 체크를 하고 올게요. 컨트롤 마법사를 체크를 하고요. 지금 성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옵션 그룹. 그래서 또 어디 갔죠? 아, 여기. 네,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닙니다. 네, 옵션 그룹을 밑에다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와, 옵션 그룹은 질문도 하네가 아니고요. 마법사를 켰으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옵션은 우리가 두 가지를 넣을 거란 말이에요. 두 가지.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이렇게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 밑에는 여자 이렇게 넣을 거예요. 요거는 데이터 값이 아니고요. 옵션 버튼 옆에 뭐라고 레이블을 붙일 거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택,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성별이 우리가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하거나 할 때, 아직 값이 안 들어 있으면은 그걸 남자로 할 거냐 여자로 할 거냐 디폴트 값을 만약에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고르면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비워둔 채로 가게 됩니다. 기본 선택 안 하고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남자 여자가 있는데 요거는 유의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값을 주면 안 되고요. 테이블에 있는 거와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테이블에 만약에 값이 하나도 안 들어있고 모든 입력을 우리가 요 폼을 통해서 받을 거라 그러면 여기에서 정해주는 값대로 테이블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미 테이블에 값을 집어넣어 놓고 시작하게 될 거예요. 한 20개를 어떻게 폼을 통해서 다 넣겠어요. 그냥 테이블에다가 20개를 막 값을 넣어놓고 그때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테이블에 값을 과연 뭐라고 넣냐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근데 지금 우리 테이블은 보면은 남자는 0, 여자는 1이라고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남자는 0, 여자는 1로 해줘야 폼이랑 테이블이 서로 매핑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선택한 옵션 값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 값을 저장한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이제 모든 다른 이그젬플에서도 다른 컨트롤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여기서 좀 개념을 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 값을 저장의 핵심은 지금 사용 안 한다란 뜻이에요. 자, 뭐 친구들 만나서 지금 밥 먹을래? 지금 같이 밥 먹을래? 그러면 야, 다음에 먹자. 그거의 핵심은 다음에 먹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안 먹어가 핵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 값을 저장이라는 얘기는 지금 어떤 필드에도 저장하지 않겠다. 즉 어떤 필드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 즉 언바운드 컨트롤이란 얘기입니다. 자,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컨트롤들도 언바운드로 할 수가 있고요. 얘는
지금 마법사니까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 값을 저장, 그러면 언바운드를 할 거냐? 아니잖아요. 우리 이력서에 있는 요 성별을 연결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장이라기보단 연결이란 말이 더 맞는데, 뭐 있죠? 성별 갖고 연결할 거잖아요. 그 값을 저장한다, 성별에. 그 말은 여기에서 지금 값을 바꾸면 테이블에서도 값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옵션 버튼을 우리 요거 다 배웠잖아요. 요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요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요거 정도는 좀 의미가 있겠네요. 근데 자, 옵션 버튼은 옵션 나와야죠. 그래서 요렇게 보이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여러분은 다른 걸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마법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디자인에 대한 것도 좀 이렇게 해주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요 그림자를 좋아해요. 그림자만 넣어도 보세요. 그냥 옵션이군. 그림자를 넣으면 우와, 왠지 막 꽉 차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자를 넣은 옵션 단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그룹의 이름은 뭐라고 해도 되는데요. 뭐라고 할까요? 저는 OPT 젠더 이렇게 할게요. 자, 요 이름은 우리 텍스트 상자 만들 때도 이름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근데 얘는 텍스트 상자만큼 이름이 자주 사용되진 않지만 저는 OPT 젠더라고 하고 끝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장하고 보기 버튼을 누르면, 이거 좀 별론데요. 이름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 다시 OPT 젠더라고 안 하고 캡션을 뭐라고 할까요? 성별 이렇게 바꿀게요. 자, 캡션은 요 화면에 표시되는 글씨를 캡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 다시 바로 잡을게요. 자, 보니까 아까 OPT 젠더라고 했던 게 요 그룹의 이름이 아니고요. 자, 이거 더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여기 캡션만 바꾸고 저장하고 확인을 하면, 자,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보면 여기 성별이 0이니까 남자잖아요. 넘어가면 1이니까 여자, 0이니까 남자. 여기 바꿔볼까요? 여자로 뿅 바꿨더니 1이 됐죠. 다 여자로 바꿀게요. 여자, 앞으로 넘어가서 얘는 원래 여자, 얘는 여자. 이렇게 바꿨어요. 이 상태에서 여잔데 왜 1이죠? 리플래시를 해볼까요? 여자가 1이 맞죠? 자, 남자가 0, 여자가 1이었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력서 테이블을 열어보면 얘네는 전부 여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옵션 버튼을 활용을 해봤고요. 아까 뭐 사소한 건데 색깔 넣는 것도 있네요. 자, 여기 그룹에, 옵션 그룹에 어디 있나요? 색깔 넣는 게 홈에 있을까요? 홈에 뭐 연두색 이렇게 넣어볼까요? 네, 이렇게 색깔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좀 굵은 글씨로 하는 것도 있겠죠. 굵은 글씨로 할 수도 있겠고요. 뭐 이탈릭체로 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디자인 잘하는 학생들이 예쁘게 했으면. 글씨가 또 겹쳐 보이니까 안 예쁜가요? 너무 마이크로한가요? 자,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수정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습 시간을 충분히 안 드려도 여러분이 알아서 만드시겠죠. 자, 요 문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 학생 정보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네요. 정말 간략하죠. 이렇게 돼 있는데 얘에 대해서 그냥 오른쪽에 있는 폼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폼을 보면 학번이 있고요. 그 다음 등록 여부는 체크박스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재학 1, 2, 3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봤더니 재학생이 1, 졸업생이 2, 휴학생이 3이에요. 자, 요거를 여러분이 요 오른쪽에 있는 거랑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 혹은 요거보다 좀 더 이쁘게 여기 뭐 레이블도 달아서 학생 정보 요약으로 한다라든지 요거를 좀 더 예쁘게 한번 꾸며 보세요. 해서
잠시 멈췄다가 다 여러분 완성을 하신 다음에 리플레이 다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도 만들기에 폼 디자인, 그리고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간략 학생 정보 한 군데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전 원칙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폼은 레코드 원본을 간략 학생 정보로 만들고요. 그리고 네, 제목도 한번 추가해 볼까요? 저는 꾸미는 건 안 할게요. 간략 학생 정보라고 이렇게 요약을 제목을 달고요. 그 뒤에 텍스트 상자를 하나 추가를 하는데 마법사를 끈 상태에서 텍스트 상자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의 레이블을 학번이라고 했고요. 실제로 이 텍스트 상자를 학번에 연결하기 위해서 컨트롤 원본을 학번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 여부를 체크박스를 그냥 여기서 가져와도 되죠. 가져와도 되는데 가져올까요? 네, 가져와도 되지만 저는 원칙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체크박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얘의 레이블을 등록 여부라고 놓고요. 글씨가 너무 겹친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옆으로 놓을게요. 그리고 이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에 개의 속성을 등록 여부로 연결을 해 줬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옵션 그룹을 하나 만들면 되는데 옵션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마법사를 켜고요. 옵션 그룹을 만들고요. 레이블 이름은 재학생, 졸업생, 휴학생이라고 하고요. 각각 번호가 1, 2, 3이었잖아요. 자, 기본 옵션을 이번엔 재학생으로 둘게요. 그 다음에 1, 2, 3. 마침 잘 되어 있네요. 1, 2, 3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역시 바운드죠. 언바운드가 아니고 바운드를 해서 학생 구분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토글을 네, 이렇게 돼도 하나만 선택하게 되나 보네요. 그리고 여길 체크박스로 해도 기본적으로 옵션이기 때문에 다른 걸 선택하면 나머지들이 지워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괜히 헷갈리게 하지 말고 늘 쓰던 걸로. 네, 그리고 중요한 그림자. 네.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그림자. 네. 해서 다음 얘의 이름은 학생 구분 이렇게 하고 마침 해서 얘도 글씨가 좀 겹치니까 얘만 조금 위로 이렇게 떼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미는 건 전 안 했고요. 이렇게 해서 보면 6명에 대해서 자, 학생 구분도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등록 여부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바운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휴학생으로 바꾸면 테이블로 가보면 값들이 다 어떻게 돼 있겠어요? 값들이 다 3으로 돼 있겠죠. 얘를 끄고 네, 이건 폼 자체를 저장 안 해서 그런데 네, 저장을 하고요. 아까 뭐였죠? 간략 학생 정보를 가보면은 전부 3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여러분은 옵션 버튼 체크박스까지 했는데 그 체크박스 옵션 버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걔네들이 바운드로 사용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연습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언바운드는 지금 텍스트밖에 연습을 안 해봤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로 활용하실 때는 언바운드로도 옵션 버튼을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에서는 지금 모르겠네요. 이게
녹화한 영상으로는 한 1시간 50분 정도 되는데 요게 실제로 여러분이 실습을 하면서 하면 우리 수업 시간인 2시간 반을 조금 넘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마냥 이렇게 실습 시간을 제가 기다리면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퍼즐을 써가면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폼을 몇 주에 걸쳐서 보게 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옵션 버튼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 이후에도 우리가 다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바로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컨트롤들을 추가로 배우겠지만 게다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게 명령 버튼, 그 커맨드 버튼을 다루어야 되고 또 서브 폼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헷갈립니다. 해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